안녕하셨습니까? 여름,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었죠. 잘 지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야 물론 건강히 또 신심 있는 우리 불자님들에 대해서 아마 오늘 이 봉헌사 법석에 함께 동참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이제 하은거 결제에 축비 놓는 날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축비 놓음과 더불어서 올해는 이제 윤달이 들어서 좀 해제일이 늦어졌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비로소 공기가 찬 기운이 싹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걸 갖다 느꼈는데 요 봉헌사에서 보니까 오늘 서울은 좀 덥겠지 했는데 봉헌사도 역시 청량한 기운이 이 맴도는 기운 바뀜에 아마 오늘 해제 원래 이제 하은거 결제는 비가 와서 우기에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고 우기철에는 많은 벌레들이 알을 싣고 이러기 때문에 함부로 밟고 다니면은 그러면은 비물 곤충이지만은 다 죽일 수 있다는 이런 염려지심에서 그렇게 해서 결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안거의 전통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문화가 이 안거 결제 문화입니다. 오늘 이제 축비를 놓는다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해제하는 준비를 하는 날이다. 이제 수행 정진에 애쓰다가 이제 자복도 피를 빨고 또 이제 개인의 해제 준비를 빨래도 하고 또 이불도 덮고 지내던 이것도 빨고 이렇게 해서 7월 백중 7월 백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물론 영가 천도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휴화자자일이다. 또 안거가 끝나는 이 해제일이다. 이런 의미가 우리 불교 전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4대 명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망 부모의 또 조고 조상의 긴 생명의 역사 속에서 흘러온 우리의 지금 나의 이 모습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 한편으로는 7월 백중이다. 그래서 잊고 지내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바삐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내가 지나온 과거 또 많은 인연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이제 인연의 의식을 깊게 한번 통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인연은 우리는 통상 칠대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더 먼 생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가진 인연들 거기에 대한 이제 고마움 또 보온을 하는 효도하는 그런 효행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일이거든요. 이제 백중을 맞이해서 오늘 이 백고자 법회 그동안에 수많은 우리 큰 스님들이 와서 법문을 설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축비 아침에 놓고 그래도 움직이는 것이 이게 결제 대중으로서 조금 더 나은 도리일 수 있겠다. 또 그래야 마음도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정진 축비 놓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박수.
지금 요 법상도 보니까 이제 새롭게 딱 시대에 맞게끔 역시 봉헌사가 한국 불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강남이라는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앞서가는 이 문화적인 측면 또 한편으로는 메인 스트리미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사는 마을이 돼서 그러는지 왠지 기운과 품격과 또 앞서가는 문화 속에 법상도 좀 입식 법상 같이 이렇게 아주 잘 전통과 현대를 잘 아울러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언뜻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겐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리저리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다 뭐 사회과학이까지도 인문학도 과학이 함께 기반화해서 소위 인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시대가 되었고 또 이제 종교도 결국 과학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합리적인 진리관 속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를 이해하고 또 우리 불교를 좀 더 현대적 과학적 언어로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결국 시대에서는 뒤떨어진 고답적인 과거의 종교 유산, 인문적 하나 유산에 불과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강남에 계신 분들은 더 앞서가는 이 과학적인 이런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설계되고 또 나란 무엇이고 또 삶이란 무엇이고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또 소양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짧은 하나 지식이지만은 저보다도 훨씬 하나 이 서울에 사시고 또 현대라는 또 과학적인 이런 디지털 문명 속에 살아가는 분들에게 제가 산중에 있다가 아날로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디지털을 이야기하고 디지털 문화를 뱃속에 체험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기로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산중에서 바라보는 이 세계 또 생명 또 생명의 진화 속에서 이루어진 현재 우리의 모습 또 요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뇌과학이라는 이것이 요새 핫한 어떻게 보면 이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 의식, 또 영혼, 또 내세 이런 것까지 다 새로운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대강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사는 데 급급해서 이 지구의 역사, 생명의 역사, 또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들에 대한 이건 종교나 인문학이 깊게 추구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현대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과학이 아주
정료롭게 이 문제를 분석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고자 하는 그런 합리적 노력들이 그게 이 우주의 시작을 밝혀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다 아시다시피 그걸 빅뱅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빅뱅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한 합리적 실증적 검증된 과학의 내용이라고는 하기는 아직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팽창되고 있다. 그런 속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힘에 의해서 팽창되고 있는가, 또 이 우주 속에 있는 많은 빛들이 이게 이제 저번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올라가서 다 빛을 뭐 100억 년이 넘는 빛을 갖다 다 이게 관찰도 하고 130년 억년 되는 이 빛도 지금 관찰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역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부터 이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최초의 수소 또 헬륨이 이게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중력 구조 속에서 굉장한 하나의 압축적인 그 힘 작용에 의해서 핵융합과 또 이 폭발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원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소가 지금 뭐 90몇 개 거의 또 인공적으로 만든 거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좀 됩니다만은 그런 원소들이 온 우주에 편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전 별과 다양한 이 항성과 행성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이제 대폭발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다 수학적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거의 이 결론에 도달한 정도. 거기에 거의 물론 뭐 이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주류적인 흐름은 거기에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요 속에 우리 태양도 어떻게 보면은 한 50억 년 전에 태양이 다시 이게 원소들이 이 가스와 이런 것들이 함께 쫙 모여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중력 작용 속에서 안에서 핵융합 작용, 거의 수소가 이제 원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쉼없이 이제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열기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태양이 빛을 발하고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 지구까지 오게 되는데 지구는 그런 과정 속에 파편들이 모아져서 이 지구를 또 형성하게 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게 우리는 한 뭐 46억 5천만 년 전 이렇게 이제 추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구가 탄생이 되면서 이제 쉼없는 이 하나의 유성이죠. 흘러다니는 이런 물질들이 이 바위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구로 이제 오면서 지구가 이렇게 따듬어지고 또 유성의 충돌 현상 속에서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이 달이 돼서 지구를 또 돌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물도 사실은 이게 흘러다니는 이런 유성우라는 유성의 비가 와서 지구촌에 이 물이 고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 바다 속에서 그때는 뜨거운 하나 열기 이것이 식어가고 하면서 적절한 온도 속에 이런 이제 유기물 속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미노산 계통이 이게 적절한 열을 받아서 단백질화되고 하면서 어떤 우연인지 그렇게 해서 염기서열이라는 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생명체의 원행이
그 연기 속에서 단세포화돼서 그렇게 해서 이 연기서의 유전자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다세포로 흉합화 또 서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세포화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점차적으로 이 다양한 형태로서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 육지에는 처음에는 최초에 아마 지네같이 생긴 이런 아마 이제 하나의 그때는 뭐 동물이라고도 할 수 없고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곤충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 이게 표유적인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화를 하면서 더 포유류의 이 동물로서 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2억 5천만 년 전에 공룡 시대를 공룡이 나타나고 그 추정하는데 공룡 시대는 우리 인간의 원행인 포유류, 소위 영장류의 시원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이 포유류는 지만했을 거다. 그때는 공룡이 천하를 지배하니까 낮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밤에 움직이면서 겨우 먹이 찾는 이제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6,500만 년 전에 이런 혹성의 충돌이랄까 또 그러지 않으면 거대한 뭐 화산의 폭발 등등에 의해서 이 공룡이 다 절멸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이 영장류도 한편으로는 이제 낮에 활동하는 이 기회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소위 덩치도 커졌겠죠. 그런 속에 이 포유류 동물들이 이 세계 곳곳에 이제 공룡 대신에 지배자가 되어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우리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은 결국 아프리카의 이런 동부 지방에서 출현을 할 것이다, 출현했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 뭐 100% 정설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다들 추정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결국 아프리카 서쪽 서부 지방의 이 열대 우림 속에서 거기서 이제 과일을 따먹고 하던 그런 나무 위에서 주로 살던 이런 시기가 이제 침팬지하고 또 원숭이 같은 이제 유전자 추적을 해보면 98%가 전부 침팬지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아프리카 동부는 기후의 이런 변화 속에서 전부 열대 우림이 이게 사바나 숲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 지방에 있던 이 영장류들이 이 상당한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변화, 진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직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건 멀리 봐야 되고 그때는 푸마라든지 뭐 하는 이런 표범이나 이런 표적이 되기 때문에 나무 위에 살 때는 그게 큰 피난처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그저 과일을 따먹은 것. 그 사람은 빨간 걸 보면 항상 뭔가 주의력이 달라지고 또 흥분감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게 생긴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 생물학자들은 이 나무 위에 있으면서 붉은 과일을 갖다 다 따먹기 때문에 그 붉은색에 굉장히 하나 초점이 맞춰지고 그거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더 붉은색이 이 우리를 갖다 이게 항상 마음을 충동시키는 이런 색깔로서 지금까지도 진화의 버전이 남아 있다 그래요. 이 아프리카 동부 지방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직립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집단 무리를 이룰 수 있고 수렵 채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소위 채식 중심 과일이나 이런 걸 이제 견과류 이런 걸 먹다가 내려와서 수렵을 한다는 것은 이게 단백질을 갖다가 많이 보충을 하면서 그러면서 뇌가 커지고 불을 발견해서 불에서 이제 구워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독 예방도 되고 또 단백질 섭취하는데도 또 좋은 저장하는데도 좋은 이제 이런 불의 유용함 속에서 우리가 대뇌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함께 무리지어서 온 이제 강한 짐승들을 다 이제 퇴치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이제 이런 힘을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동부 지방에서 한 뭐 20만 년, 30만 년, 35만 년설 아직 그런 것들이 명료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한 30만 년 전에 내내가 상당한 하나의 커지는 이런 변화를 갖다 겪고하면서 호모사피엔스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전만이 아니고 함께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죠. 인간의 지나는 영장류에서 딱 계단식으로만 된 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뭐 호모 시벨리오스, 호모 일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호모의 종들이 그렇게 함께 혼재돼서 살아오면서 호모 사피엔스 중심으로 이렇게 더 집단을 이뤄서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나와서 저 아라비아 반도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온 그것이 이제 오늘날 온 세계를 다 아메리카 대륙은 만 한 뭐 6천년, 12,000년설부터 16,000년 정도, 요 오세아니아나 이쪽은 한 45,000년 정도 이쪽에 다 호모사피엔스가 들어가게 돼서 이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종으로 남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는 상당한 하나의 호모 계통의 이런 DNA 유전자의 이 교배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네안데르탈인, 과거에는 이게 섞이지 않았다 이랬는데 유전자 분석을 하니까 유럽 사람들은 더 많이 섞이고 이쪽 아시아 쪽은 조금 적겠죠. 그렇게 해서 1 내지 4% 정도의 DNA가 검출되고 특히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우랄 알타이 속에서 데니소바인이라는 또 이제 이런 종이 호모 일렉투스 종들하고 또 유전자 이 교합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 아시아 쪽에 특히 이 폴리네시아인이라든지 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 종족이 그게 많다 그러는데 이런 행태로 온 지구촌에 다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강자로 다 재패를 해서 등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만 년 전 우리가 농경사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특히 그 과거에도 우리는 목소리나 손을 사용하는 이 힘 때문에 다른 종족하고 다른 함께 할 수 있고 기술을 다른 짐승들은 이 엄지손가락을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냥 발처럼 이렇게 우리 발가락처럼만 하지 이걸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이걸 잡을 수 있는 이게 기술을 만들어내고 또 대뇌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갖다 건설한 굉장한 이 역할이 이 엄지손가락에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어떤 짐승보다도 가장 다양한 이 목소리 속에서 우리가 언어 문자를 발견해서 그것이 우리 사유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전부 이름으로서 문자로서 이렇게 이 사유를 할 수 있는 이 힘을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이 창조적 행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문명은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 그러면은 뭐 이 지구는 나는 그럼 어떤 알고 보면은 우리도 다 호모사피엔스이죠. 쉽게 이 슬기로운 이 공구를 쓸 수 있는 이런 동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짐짓 인간은 대단하다 하는 이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나 스스로도 이 사유의 방식으로서 내 너 구분하고 하면서 가전 옳다, 뭐 틀리다, 선하다, 기하다 하는 가전 이런 이제 이 분별 의식을 지니면서 우리가 문명도 건설해 오고 종교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국도 국가도 만들고, 또 돈이라는 이 화폐 경제행위도 이거 만들 수 있고, 또 정치행위도 만들어서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그거 알고 보면은 이게 다 신기루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현실적인 물질적인 하나 영역으로서는 이게 실체가 없는, 여기에 우리는 인간은 이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공동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 또 종교인 거죠. 우리는 이게 유한한 삶을 살다가 가야 돼. 그러나 이제 인간은 좀 더 영원한 삶을 갖다 이게 추구하고 싶은, 이 세상에 생명이라는 건 가는 것을 크게 좋아하는 생명은 별로 없는 거죠. 특히 인간은 이 분별의식을, 죽음과 삶이라는 이 분별의식 때문에 특히 죽음을 갖다가 이제 두려워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은 더 생명을 연장하고 또 미래까지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구하려고 했던 이런 종교 문화들이 오늘날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빅뱅 폭발로부터 이 우주가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속에서 또 이제 생명이 탄생했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다양한 하나 분종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 또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오게 됐다. 또 지구는 쉼없이 팽창해 가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걸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러죠. 전에 배웠죠. 결국은 무질서로서 다 이게 해체의 길로 간다. 우리도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으면은 이게 차츰 가면서 언젠가는 다 해체된다는 거예요. 온 지구도 마찬가지. 앞으로 수명이 50억 년 남았다 그러죠. 그건 태양이 나중에 이제 다 더 크게 확장 폭발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간한 건 다 집어삼킨다 그러죠. 그게 50억 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금성이고 화성이고 다 생기는 거예요. 지구도 결국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어진 이제 이런 지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 우주도 이렇게 팽창이 가속화되면서 나중에는 다 해체돼서 그냥 하나 이게 행태들은 전부 이 하나의 이 해체의 길, 행상이 구성되어 있던 것은 전부 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다 이게 무질서로 나아가고 해체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으로 다시 이제 수축돼서 또 다른 한 점의 빅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 같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 맛이 아이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왔다 가는 건가? 가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종교가 뭐 필요하느냐? 뭐 죽음과 삶이라는 게 다 그건 뭐 필연지사 같이 올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은 뭐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다른 하나 길을 갖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과학은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있듯이 그래도 앞으로 유발하라는 이 더 젊어지고 클리니키에서 또 우리는 이제 유전자를 해독하다 보니까
텔레미어라는 유전자 꼬리가 이게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줄어들면서 자연 수명이 다하는데 이 유전자 꼬리가 줄어들지 않게 하게 되면은 계속 분열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것만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영생을 살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죠. 그 여하튼 과학이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종교를 대체해서 영생의 길을 열고 또 이제 인간은 더 초능력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초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의지들이 다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미래도 내다보고 더 무불통지하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인간도 앞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생학 물질과 전기의 이 흐름 속에서 이 머릿속에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시냅 속에 이 기억화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 뉴런이라는 이 중중무진한 한 100쪽의 이 신경망들이 이게 복합적인 이 마음을 형성해 내면서 그러면서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전기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는 컴퓨터도 전기로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런 정보를 전기로서 다 환원되는 이걸 다 머릿속에서 우리는 끄집어서 쓸 수 있는 시절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렵게 공부할 것도 없이 5천년의 뭐 문명사, 인문사, 과학, 지식 또 언어 이런 걸 갖다 다 이게 입력받으면은 다 이게 초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복이나 이런 감도 우리는 물질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셀로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뭐 엔돌핀이든 하는 이런 생학 물질들이 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 행복감을 가지고 뭐 뻗떡거리는 이런 우리 대뇌를 가질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이런 감정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런 생학 물질에 의한 이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울증이니 뭐 정신적 뭐 장애니 이런 걸 다 약으로서 이게 우리가 처방을 하잖아요. 되게 그 약이라는 건 이게 생학 물질을 이걸 조절하는 거거든요. 가다 분비되면은 문제가 되고 안 나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정상 수치 내해야 정상적인 자기 평온함과 기분과 또 이런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달라지게 되면은 분열증이 오든지 급해지든지 충동성이 일어나든지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내 구조 속에 기본적인 뇌관이라는 건 파충류 뇌라 그래요. 그건 충동이 기본적 하나 뇌 속에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얻었던. 또 이제 좀 더 포유류 뇌는 이 대뇌 변형계라는 여기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뇌 어떤 이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또 충동심이나 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질 수 있는데 또 인간만이 가지는 요 대뇌 피질이라는 이 대뇌 피질에 의해서 많은 기억과 더불어 인지적 판단 능력이 이게 수성해서 이것이 다시 충동심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이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된 이 통로의 망들은 전부 생학 물질이 그 연결 통로를 갖다 이어줘서 또 내지는 그것이 무너져서 그것이 에러가 생겨서 다 나오는 이 마음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으로서 상당 부분 이 치유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건 그러면 뭐냐? 단순한 하나 이게 내 구조의 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의 결과물인가? 그건 분명히 뇌과학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미국이나 이 서구의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 인간을 거의
이제 결정론적 관점으로 또 이리 바라보다가 그 인간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기계지만은 본래 유전자를 이걸 퍼뜨리고 연속화하기 위해서 가전 방법으로 진화해 왔는데 그런 기계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유전자를 반역할 수 있는 유전자가 시키는 것을 반역할 수 있는 이 힘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인간의 이 뇌 진화라는 것도 그냥 하나 이제 유전적 행질의 어떤 내용만이 아니고 이것이 사회적 하나 이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를 만들고 해서 다시 자기 뇌에 이제 입력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또 이 자기 의식의 진화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자기 의식의 진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자기의 관점이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동안에 쉼없이 우리가 이 시냅스나 이 뉴런 속에 이게 입력되어 있는 업력이라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서 일어나는 그 충중문진한 망 속에서 형성되는 이 내용들이 이게 거의 입력되어 있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로서 단백질로 입력되기 때문에 그건 결정론이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을 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있다 없다 하는 찬반의 양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 업력의 소멸이라는 건 업력의 해체라는 건 이건 분명한 자기의 마음 공부를 통해서 원력을 통해서 이걸 바꿔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위 이렇게 기도를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이건 집중을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냅스 속에 입력되어 있는 많은 이 업력체들, 그건 뭐 트라우마나 이런 건 이 시냅스가 다른 것보다도 강한 돌기로서 이 단백질이 강하게 뭉쳐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돌기를 이걸 제거를 하면은 트라우마도 사라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가설적 논리가 있기는 하듯이 그러듯이 우리가 한 가지를 갖다 깊게 원력으로서 딱 이렇게 세워서 그걸 조석으로 깊게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간세모살 기도하든지 하두를 하나를 탁 들어서 깊게 그것만 응시하고 그것만 소위 창구하는 이런 이제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하나 업력의 이 힘보다도 그 힘을 더 시냅 속에서 키워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걸 다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또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우리는 생겨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하나 뭐 신앙이라는 이제 이 관점에서 되게 그냥 우리가 뭐 구복적 기도 또 내지는 뭐 우리가 그냥 선행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냥 과거적 하나 이 버전 속에서 이해되어 왔지만은 오늘날은 저는 선행이라는 이건 당연히 시냅스 속에 다시금 이 사회적 진화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심음으로 해서 그것이 지배하는 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그것이 다 인연의 연결 속에서 다 세상을 좋게 만들고 그것이 자기에게로 피드백으로 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는다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이게 연기적 관점 또 세계의 다 빅뱅 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연결된 속에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인연을 만나서 어떤 생명을 태동하고
또 진화라는 것도 조건에 의한 발생이거든요. 이 연기를 우리는 조건에 의한 발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조건이 되면은 뭐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듯이 우리가 그 조건을 다시금 선업의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시냅 속에 강하게 우리가 심어내고 또 마음 집중이라는 또 통찰이라는 이 힘을 배가시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유런의 망이나 시냅스의 기운을 그걸 강하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업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힘이 그게 나오게 된다.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뇌과학자는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잔해와 운해라는 것. 물론 심층적으로 아까 제가 이 뇌간 또 대뇌 변정계 심피질 이 삼중으로 이제 이렇게도 중층적으로 이야기하고 좌우 뇌도 잔해 운해로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잔해적 기능이 이게 이제 조금 긍정적 사고이기도 하고 또 주관의식이 있는 것 있기도 하고 운해는 이제 객관의식과 더불어 부정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강한 원력에 의해서 마음 집중과 이 통찰의 힘에 의해서 양쪽의 이 스위치가 이게 양내는 내량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소위 그 연결되어 있는 이 선들이 이게 뭉치 다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이제 간질병 환자를 그걸 끊으니까 그것서 일어나는 이게 차단이 돼서 간질병이 낫더라 하는 데서부터 그 발견하기 시작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잔해 운해의 자기의식과 이 객관의식이라는 것. 우리는 이 분리된 분별의식 속에서 항상 나 너를 구분짓고 또 이것과 저것 상대적 개념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분별의식을 통해서 지혜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하고 오늘날까지 이 디지털 시대까지를 일구 온 원천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도 보는데 그러지만은 이 분별의식이 결국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번민스럽고 소위 번뇌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식을 강화시키고 타자와 분리하고 그 속에서 옳다 그렇다 하는 데서 이 집착력을 옳은 것, 좋은 것,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 이게 물론 유전자가 이기성을 지녀서 그걸 자기를 보호하고 연속하기 위해서 그게 최적인 것을 다 자기가 집착하게 돼 있는 이 구조로서 진화해 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분별의식이 이게 이제 사라짐으로 해서 그게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본래 나 너 하는 이 분별의식을 통합의식으로 전일의식으로 이렇게 전환시킴으로 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별은 여기에 걸림없이 우리가 마음을 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듯이 그건 이제 응무소주한다 건강경에 그러죠. 응무소주 주하는 법 없이 마음을 쓸 수 있다. 봐도 분별해서 봐도 그 분별의식 없이 볼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그건 본래 우리가 분별의식이 사라진 이 마음이 일어나면은 항상 이 분별의식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항상 상대적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상대적 개념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먹고 하는 게 이게 이먹고의 하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어나는 이 자리를 주시하고 직시하고 쫙 집중 통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일어난 이 분별의식 이것을 그 자리로 딱 돌아가면 그 자리라는 건 본래 무일물이죠. 육조 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라 그러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 자리요. 그 한 물건도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이 분별의식을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은 우리는 자기가 일으켜낸 마음에 거기에 착해서 항상 밖으로 치고하고 안입이 설신이가 다
밖으로 나아가지만은 이 빈 마음의 자리로 돌아간 무일물의 자리에서 이 분별의식이 일어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분별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는 그걸 이제 우리는 육조 스님은 이제 무념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무상을 채로 한다 그러죠. 이 무상, 상의 맹자의 분별의식에 분별은 항상 맹상을 낳잖아요. 옳다 그렇다를 낳고 저것이 뭐다 하는 이런 이제 맹상을 낳기 때문에 그 무상으로 상이 없이 무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게 무일물의 자리에서 바라보면은 그게 무상으로 집착 없이 바라보게 되면은 그다음 무주로 주함 없이 생각이 우리는 항상 저희 상에 주하게 되는 이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은 좋은데 주하고 착하고 집착하고 하는 이걸 하나 빈 자리에서 바라보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되 안다는 이 자치가 없이 그걸 우리는 흡흡 무심용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흡흡이 쓰되 씀이 없는 마음. 또 무심 흡흡용이라 무심해서 쓰는 마음은 써도 다함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심의 본래 무일물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세상을 갖다 바라보면 더 정확하게 더 자기 분별이라는 자기 업력에 의해서 항상 바라보는 자기 안경에 의해서 바라보는 이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 안경이 자기 업력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지옥의 마음이 되든 악의 마음이 되든 막 탐욕심이 일어나든 우매한 축생의 마음이 되든 분노심이 일어나든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든 이걸 육도잖아요. 그 육도의 마음이 쉼없이 분별의 생멸심 속에서 흘러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마음이 일어나서 이 생멸의 마음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하는 이목고의 자리로 본래 무일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생멸심이 사라져서 그래서 거울과 같은 마음속에 봐도 폼이 없이 거기서 올바른 자기 업력에 끄달리지 않는 또 어디에 천착하지 않는 이런 지혜롭고 자유로운 또 그 빈 마음은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생사가 있을 게 없잖아요. 죽고 사는 이게 없는 것이 뭐든지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 생사의 문제가 달라붙게 되지만은 본래 마음의 체성도 어떤 무일물의 자리라서 그게 법신의 우리는 청정법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정법신의 자리는 본래 법신 강요 무일물하니 그런 표현을 쓰죠. 법신을 깨닫고 보면은 한 물건도 없더라 이거요. 거기서 호호탕탕하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마음을 써도 쉼없이 써도 썸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의 산물로서 이렇게 이 생명성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이 대뇌 피지를 이걸 인간이 더 발전시켜서 더 분별의 세계를 이렇게 쫙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문명을 건설하고 가진 것을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빅뱅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우주의 이 팽창을 통해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에너지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제2법칙 이 엔트로피 법칙을 이게 무질서의 법칙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 언젠가는 다 흩어져갈 이제 이런 존재에 사실은 불과한 거죠. 또 생명이 지구가 탄생되고 생명이 탄생되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자기 존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 지금 우리의 모습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 세상 뭐 생명 속에서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역으로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그건 긴 하나 생명 속에서는 이게 DNA 네 가지의 DNA가 이게 이제 나선행으로 이게 쭉 이때 있는 우리 인간은 이 30억 개의
염기서열로 유전자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죠. 이제 그런 유전자의 내용이 이게 나선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나무도 그렇고 모든 생명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은 하나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게 다인은 생명의 나무를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로서 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생명수로서. 그러듯이 알고 보면은 모든 생명이 다 연결돼 있다. 내하고 알고 보면은 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이 좀 더 이런 식의 진화를 해서 머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오래 살아남고 더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이 진화의 산물이 되뇌일 뿐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이런 문명도 건설했고 또 생명의 어떻게 보면은 왕처럼 이렇게 지금 군림해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이제 해석하고 알은 거죠.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물론 빅뱅 이전 또 내지는 DNA 최초 염기서열이 만들어지는 이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아직은 그것이 꼭지점으로 지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물론 대뇌도 다 100% 지금 설명될 수 있는 이런 시절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언젠가는 다 설명이 되질 그런 날들이 거의 오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모든 생명이 또 모든 원소가 한편으로는 빅뱅에서 폭발된 그 속에서 이루어진 이 다양한 원소들의 다 조합 속에서 온 우주 만상이 펼쳐지고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그 원소로서 조합이 돼서 이루어진 이 생명이고, 돌아가면은 그런 원자로 돌아가고 본래 생명의 자리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의 원초적인 또 내지는 빅뱅 이 자리로 다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빅뱅이나 생명의 이 원행적인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분별지로서 사유로서 이게 추론할 수 있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깊숙이, 이 마음이 일어난 이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건 분별로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분별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가 참고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부처님께 의지해서 간센보살 지각하게 일념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생각 이전에 그게 일념화되면은 그 일념이 다 무념으로, 그 무념 속에서 본래 무일물의 소식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온다.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 존재가 유물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별것도 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사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선행이 어디에 필요할 낀가? 그냥 살다 가면은 유전자가 본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뭘 따로 뭐 우리가 절제해서 힘들게 또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별로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궁극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은 새로운 전환에 자기 새로운 빛이 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이 또 환하게 달라지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별로서 아는 이 지혜 가지고서는 지금 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나 생명관, 이것이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 이게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극하게 기도하고 또 참고하는, 정진하는 일념 이전의 소식을 쫙 알고자 하는 이 수행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기 존재의 의미가 다시금 반전돼서, 그렇게 해서 온 생명이 본래 하나구나, 온 우주가 본래 하나구나, 나도 다 그런 연결된 관계성 속에서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이런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일을 하는 행위가 가장 가치 있는 행위거든요. 요즘 지적으로 하는 일들 다 저번에 챗 GPT 나왔을 때 앞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직장도 다 뺏기고 뭐 안 될 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맹상하고 또 마음 공부하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서구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러죠. 유발 하라리도 그런 소리를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인간이 이 생명이 알고리즘 현상이고 마음이라는 게 가전 데이터 업력이 저장된 이거 보고 듣는 거 이거 다 처리 과정이라 하지만은 대내에서 그러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현미경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궁극으로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각자의 자기적 삶이 있고 자기의 인성, 자기의 업력에 의한 자기적 하나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 전부 자기 삶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건 이건 하나 유심적인 오직 마음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우리 몸이나 생명이나 이 작동 기능이 이게 유물적이고 다 이렇다고 하지만은 삶이라는 건 이건 전부 천차만별의 자기적 하나 이게 관점을 가지고 자기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삶의 과제인데요. 그건 결국 이 마음 한 마음을 잘 챙기는 일.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오로지 맹상만이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하나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건 왜? 자기 존재 삶의 의미를 밝히는 건 결국은 그런 마음 공부를 통한 나는 누구인가 이먹고 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맹상을 대학 교수를 해도 한 달씩 집중 맹상하고 그 사람은 이제 고행가 맹상을 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 스티브 잡스도 그 이야기잖아요. 불하는 걸 쌓고 쌓아서 이것이 최상이 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비워서 더 비울 것이 없는 것이 가장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가장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남기고 그러듯이 결국 우리 부처님의 법 자체가 결국은 그 이야기잖아요. 다 이게 분별지 가지고서는 이거 18개를 행성해서 18개라는 것도 아시죠? 자기 주관의식, 안이비설신이 또 색성양 미촉법, 이 대상 이걸 통해서 육根, 육경, 육식이 이게 상호작용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자기 업력 따라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윤회에 쭉 마음을 생멸심을 만들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생멸심을 해결하고 그 하는 것은 결국 생멸심이 일어난 이 이전의 자리 이 먹고 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 그래 그건 알 수 없는 길이죠. 제가 시간이 오래돼 버렸네. 이거 재미없는 소리죠.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가 이제 그래도 알 수 없고 저래도 알 수 없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오직 모를 뿐 하고 이제 정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어요 하는 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한용운 스님이 알 수 없어요 시 있죠? 한번 같이 읊어도 좋고 이제 기억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읊어볼게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타비의 고요한 하늘을 스쳐가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늘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올리며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가히 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한용운 스님의 다 알 수 없어요. 왜? 본래 모든 것이 다 무일물에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곳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하면은 그건 벌써 10만 8천리. 자기가 이 생각으로 벌써 이러면은 다 어긋난다 이 말. 그걸 동념적계라 그러죠. 생각이 일어나면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본래 자리 무하는, 알겠습니까?